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최근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 사기로 이슈가 되었던 단독 다가구 주택의 최근 월세 계약 비중은 80% 이상으로 10건 중 8건 이상은 월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역시 월세 계약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그리고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 계산 방식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임대인은 선불, 임차인은 후불을 선호하는데요. 물론 전체 금액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월세를 선불로 지급했다면 거주하지 않은 날짜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은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일할 계산 방식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 100만 원 선불 계약입니다. 1월 1일에 입주했고 2월 15일에 이사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월세 금액 중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중개업자분들조차 계산 방식이 다 다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건데요. 실무에서는 통상 2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계산입니다. 몇 월이냐에 따라 1개월은 30일, 31일, 28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정산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은 31일까지입니다. 100만 원을 31일로 나누면 하루에 32,258원입니다. 1월 15일에 이사를 나간다면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거주했으니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분을 반환받게 되는데요. 54만 8,386원입니다. 2월 15일에 이사를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14일 거주했지만 2월은 28일까지이니 하루에 35,714원입니다. 이 경우 15일에서 28일까지 14일분을 반환받게 되고 금액은 49만 9,996원입니다. 1월과 2월 둘 다 내가 거주한 날짜는 14일이지만 어느 달에 나가느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일 계산입니다. 1개월 월세가 100만 원이니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 월세는 1,200만 원입니다. 이걸 1로 계산하면 1,200만 원 나누기 365일, 1일에 32,876원입니다.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루 월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상 2번째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 분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월세의 경우라면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임대인이 차라리 월세를 조금 깎아줄 테니 전입신고는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거나 특히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니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만 계약하겠다고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적은 경우 임차인분들은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설명드리자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월세 금액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거고 임차인은 계약 당시 전입신고 못하는 조건을 인지하고 계약한 거니까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임대인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성행했던 방식이고 현재는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예전엔 쌍방 협의사항이니 법적 효력을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가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지만 최근 국토부 유권 해석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작성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걸로 보고 중개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관리비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가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의 경우라면
관리비 항목이 다 달라서 계약 전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지역에 비슷해 보이는 빌라라 하더라도 A 빌라는 기본 관리비가 3만 원, B 빌라는 5만 원일 수도 있고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거나 인터넷 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한데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기본 관리비가 수십만 원인 빌라도 있습니다. 월세 소득을 최대한 감추려는 임대인의 꼼수를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자 발생 시 수리 의무, 그리고 수리 범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전세냐 월세냐의 차이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수리 의무의 주체는 당연히 임대인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임차인에게도 수리 교체 의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아무리 확인해도 개별 품목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저는 계약을 진행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품목들, 즉 건축물의 부속물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고 보일러, 누수, 빌트인 가전제품 등입니다. 쉽게 떨어지는 품목들, 즉 소모품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요. 형광등, 샤워기 헤드, 변기 커버 등입니다. 물론 사용상의 부주의인지 노후된 품목인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외국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니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세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설물 상태 관련해서는 계약 종료 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나에게 유리한 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월세 미납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요. 임차인 분들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처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제하라고 하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었는데 한 번 밀렸다고 독촉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할 수 없고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야 어찌되었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지 왜 돈 달라고 전화했냐며 따질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입니다. 지금까진 계도 기간이었지만 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의무 대상이니 대부분의 경우 신고 대상이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 입주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월세가 전세에 비해 보증금 금액이 적다고 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줄어드는 건 아니니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